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B2라는 것은 이제 빚으로 대출로 증권을 사고 투자하는 거를 이제 B2라고 그러고,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샀다 해서 영끌이라는데, 지금 B2족과 영끌족 난리 났습니다. 금리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5%까지 뛰었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상단이 0.65%까지 뛰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난 두 달 전에 비해서 약 0.15% 정도 오른 거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느냐? 이게 지금도 역시 저번에는 이제 빚내 가지고 주택 사는데 그렇게 완전히 몰입이 됐다면, 지금은 빚내 가지고 주식 사는데 완전히 몰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 젊은 세대에서도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금리 인하 추세가 멈추고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연준에 자꾸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가는 이유도, 금리가 내리는 추세가 이제 멈추고 금리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압박을 가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뭐 전부 다 올라갑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한데 물가만 오르는 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주시장은 근데 뭐 상대적으로 말이죠, 중동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세계 1위였고 상승률이, 지금도 중동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5천 훨씬 이상해서 지금 주가 수준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뭐 예측이라는 것은, 원래 예측의 영역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 해서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일부 예측에서는 말이죠, 전쟁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니 하닉스니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다, 뭐 32만 원이니 뭐 또 뭐 150만 원이니 뭐 170만 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 지금 비트족하고 영끌족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신용대출까지 올라가고, 금리가 주택담보대출까지 다 올라가고, 모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빚을 5억을 졌어. 그러면 내가 내던 이자가 한 달에 200이었어. 근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250이 됐어.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50만 원 정도 올라갔다? 그게 아닙니다. 크게 돈 버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 50만 원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월급 타다가 다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럼 외식도 한번 못 해요. 외식도 한번 못 한다고. 어디 놀러도 한번 못 가. 그냥 오로지 목적이 포도청이라고 딱 그냥 엔겔지수, 그야말로 딱 의식주만 해결하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돼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 받았을 때 그거를 1년 갚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10년 갚을 수도 있고 20년 갚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게 계속해서 가계가 이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집을 또 갖고 있지 못하고 뭐 팔아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주식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기다리면 돼. 좀 미쳤으면 말이죠. 뭐 한 1, 2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닌 돈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빚으로 주식을 샀다. 신용으로 증권사에서 빚을 냈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주식자를 했든지 간에 빚으로 샀으면 이게 또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 근데 이중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주식 값은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이자는 또 이자대로 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주식이 다시 올라간다면 이자를 내고라도 버티는 게 낫죠. 근데 주식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면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주식은 주식대로 떨어지면, 이거는 이중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돈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을 잃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유예요. 원래 돈을 잃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한다고 하다가 사업 잘못해가지고 잃는 경우도 있고, 투자 잘못해서 잃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고, 몸이 아프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돈 못 벌어서 뭐 또, 그냥 뭐 돈 녹아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이자 내느냐고, 이자가 이게 무섭단 말이죠. 똑딱똑딱 하면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자 내는 사람은 한 달이 너무 빨리 와요. 그냥 똑딱똑딱 하면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돈을 그만큼 벌 수 있으면 그 돈으로 이자를 내고서도 또 원금도 갚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눈더미처럼 빚이 쌓이면서 적자가 나면서, 물론 이제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데서 돈을 빌려다가 또 메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블랙홀처럼 나중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어떤 지경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 났는데, 영끌족과 비투족, 특히 젊은이들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멘붕이 왔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수치가 쭉쭉쭉 나오는데, 제가 수치까지 뭐 자세히 드릴 필요는 없고, 어쨌든 큰 틀에서 얘기하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말도 못해요. 주식시장에 지금 34조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또 32조였는데 지금 신용대출이라 가지고 빚으로 산 것이 33조에서 34조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식시장이 정말로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폭락했다 그럴 때는 이게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고, 반대 매매라는 건 이제 담보 비율이 부족하면은 그러면 이제 주식을 강제로 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쉽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리고 끝날 가능성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또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라도 내 미천만 갖고 있으면, 내 본전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뭐 얼마든지 또 투자를 통해서 그 투자가 무엇이 됐든 간에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출렁출렁 할 때 정말로 미천을 다 까먹어 버리면 봄이 와도 씨앗을 뿌릴 수가 없죠. 우리가 옛날에 아무리 배고파도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그것은 남겨놓습니다. 벼를 갖다가 배고프다고 다 그냥 방아쪄가지고 다 먹으면 봄에 씨앗을 못 뿌리잖아. 근데 그 씨앗은 반드시 남겨놔야 된단 말이지. 벽시. 그 벽시라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이 연끌을 했든 뭐 비트를 했든 다 좋은데, 쪽박 찰 정도로 이 위험한 그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빚도 그렇게 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 자유우파 여러분들은 뭐 잘 합니다. 저 좌파보다는 우리가 자유우파가 더 그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잘 하는 것 같긴 한데, 자유우파는 대신 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관적으로 또 지금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빚에 대해서 좀 둔감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여기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젊은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나이가 한두 살이라고 뭐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집을 살 방법이 없잖아요. 월급 타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투자 아니면, 그러니까 그 부동산 투자가 됐든 증권 투자가 됐든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 뛰어들었단 말이죠. 불화방처럼 뛰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빚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빚 관리를 못하다가 그냥 한 방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또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비투 연끌 이거 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미리 갚을 수 있는 빚은 좀 갚고, 증권 투자 같은 거는 사놨으면 좀 일부 팔고, 또 부동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자금 계획을 마련할 것인가 미리 좀 세워가지고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투입니다.